아유, 좋은 접근이었습니다. 학자적으로 생각할 때 굉장히 좋은 접근을 했다라고 칭찬을 해드리고 싶고, 이게 제 수업을 안 듣고 졸업해서 상당히 섭섭하게 생각하고 있어. 수업을 들었으면 참 저도 많이 배웠을 것 같은데, 한 학기를 보면서. 기성세대는 굉장히 청년 세대에 관심이 많아요. 왜냐하면 자기 자식 세대거든. 그리고 이제 참 걸어갈 길이 보이거든. 그래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90년대생 20대가 50대를 바라보는 건 굉장히 궁금했거든. 얘들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라는데 그런 답을 주신 것 같아. 그런 측면인데 굉장히 쇼킹했거든. 그런 측면에서 좀 이렇게 인기가 많지 않을까. 그리고 상당히 많은 인사이트도 주고 생각도 준 것 같아요. 책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책에 보면 5장을 쓰셨는데 참 주제 잘 잡았어요. 90년대생이란 주제, K-방역에 관한 거, 민족주의와 다문화, 386에 관한 거, 교육에 관한 거. 사실 하나하나만 해도 굉장히 거대 담론이거든. 이 놀라운 건 그거죠. 20대의 이 5개의 거대 담론을 한 책에서 얘기해? 어떠세요? 제가 이 5가지 주제를 설정한 건 제 관심사가 있기도 하고 한국 사회에서 어쨌든 좀 논쟁적인 주제들이고 좀 찬반이 좀 혹은 극명한 그런 주제들인데 저는 좀 제3의 시각,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나뉘어 있는 혹은 이미 익숙한 해석이 아니라 이걸 다른 각도에서 보면은 이렇지 않을까라는 걸 좀 제공해 보고 싶었고 그런 식으로 논의가 공회전하고 있는 그런 주제들을 좀 이제 고른 면이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서 본인의 시각으로 답을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신 거죠. 상당히 그 시각들이 좋았습니다. K 방역에 관한 거, 특히 다문화에 관한 거는 실제로 그 현장에서 일하신 분들의 인터뷰들 2개를 실으면서 전혀 접근하지 못했던 그런 시각들을 준 것 같아요. 그분들이 한국화되기 위한 분들하고 또 한국을 떠나기 위한 분들이 2개가 나뉘면서 한국화되기 위한 분들은 어떻게 돼야 된다. 이런 시각들을 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직접 그 경험하지 않은데 그런 인사이트를 얻게 되는 비결이랄까? 어때요? 제가 이제 겪었던 그런 이주민 다양한 배경은 그런 분들의 이야기와 그리고 학술적인 그런 혹은 언론 등에서 이야기되는 이주민 이야기는 괴리가 느껴졌고 제가 생각했던 것과 이제 이쪽 분들의 이야기가 더 부합을 했던 거죠. 그러면 이분들 이야기를 좀 더 담아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안산에 찾아가가지고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썼던 것이죠. 미디어에서는 아무래도 좀 작적인 면을 강조를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분들이 한국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이라든가 차별이라든가를 좀 더 노출시키고 부각시킬 필요가 이제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학계라든가 저런 좀 지식계 등지에서는 사실은 한국 사회가 아무래도 서구적인 어떤 이론과 틀과 문제의식을 수입해오는 경향이 강한데 어떤 서구에서 발전한 그런 다문화를 바라보는 시각과 한국에서 이제 현장에서 펼쳐지고 있는 다문화는 다를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사회적 배경이 다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냥 한번 그분들의 목소리, 그러니까 직접 외국인 이주민과 상호작용하는 분들의 그거를 한번 담아보자라는 어떤 왜냐면은 이제 내가 경험했던 거는 분명히 이 어떤 서구적 이론 틀로 담아낼 수 있는 게 아니었는데 뭘까 그러면 이것은 실제로 굉장히 좋은 시각이라고 생각했던 게 2개가 사실 완전히 다른 문제였거든. 그 기존의 선진국 중에서 제국주의를 경험했던 나라들은 식민지라든가 아니면은 강제 아주 표현이 심하지만 노예들을 강제로 데리고 오는 과정에서 나타난 다문화 문제예요. 한국의 문제는 다문화 문제가 강제성이 아니고 경제적인 자발성에 의해서 한국으로 온 사람들이야. 이 2개는 완전히 다른데 그거를 계속 서구적인 시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지금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거거든요. 답이 안 나오는 거지. 자발성이란 걸 배제하고 강제성에서만 피해의식을 대변한다고 생각해서 접근하면 답을 찾을 수가 없는데 저는 놀랍게도 이번에 그런 시각에서 자발성의 측면, 정말 또 그리고 온 사람들이 한국화되기 위해서 하는 노력들, 이런 것들을 접근하는 것이 상당히 놀라웠습니다. 정말 새로운 시도였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우리가 한국 사회에서 살면서 느끼는 것들, 다수 독자들의 어떤 그런 생활 경험들과 부합하는 면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 생각에는 한국적 보편주의라고 이거를 좀 생각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한국인들 사이에서도 갑질이 일어나고 그냥 그거를 외국인한테 똑같이 하는 거지. 이거를 뭔가 엄청나게 다른 본질적으로 다른 약간 인종차별이라든가 이런 것과 좀 구분되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한국 사회의 그런 특징을 굉장히 강력한 위계 질서의 피라미드이고 그거를 또 넘어서려고 하는 어떤 또 에너지가 이제 굉장히 그게 이제 한국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고 스트레스라고 봤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외국인이 그걸 수용했을 때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외국인을 대할 때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가 이런 것들을 좀 이제 보려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외국인 노동자뿐만이 아니라 한국인들이 일터에서 겪는 문제이기도 하고 내부에서도 그렇다고 이제 좀 봤던 것이 5가지 주제를 먼저 언급해 준 이유가 이렇게 좋은 주제들이 5개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90년대생이라는 부분하고 386이라는 부분 세대 간의 대화를 우리가 조금 시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청년은 사실은 뭐 언제나 존재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사회는 역사성 속에서 쭉 이어지는 거니까. 근데 90년대생이 특별하다. 우린 느끼거든. 왜냐면 우리랑 많이 다르고 말이야. 생각도 다르고 말이지. 이런데 본인이 느낄 때 90년대생은 예전의 청년들하고 우린 뭐가 다르다. 이 점을 알아줬으면 좋겠다. 어떤 게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두 가지 현상 90년대에서 시작된 어떤 그것들을 유년기 때부터 그리고 청소년기와 청년기까지 이제 강력하게 노출되었던 세대적 특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제 세계화와 정보화로 저는 그렇지. 표현하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세계화는 선진 사회에서 굉장히 그 이원화된 사회 체제, 경제적 구조를 만들었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이 이제 계층 격차의 확대와 불평등의 심화와 그리고 어떤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 뭐랄까요 생애 주기에서의 이제 그 이중적인 모습들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상층과 하층의 격절. 근데 이제 정보화가 여기서 더해지는데, 그렇지. 그러니까 10대 때부터 스마트폰을 하기 시작한 것은 저는 굉장히 인격 형성에 중요한 어떤 변화를 만들어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전 세대와 구분이 굉장히 감각적인 차원에서 어떤 세상을 해석하게 되고 또 사회적으로 비교에 더 노출되게 되고 또 과시 욕구라든가 이렇게 커지고 그런 것들 때문에 내적인 어떤 불안감이나 불만이나 불평등 인식이나 이런 것들은 더 높아지고 그런 것들이 만들어내는 어떤 변화상들이 조합돼가지고 현재 90년대생 특징적인 면들이 나타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걸 이중경제체제라는 표현을 쓰셨더라고요. 네. 상당히 재미있는 표현이 이중경제가 이제 세계화를 통해서 또 그 남들이 어떻게 사는지 사실 몰랐을 때는 그냥 살면 되는데 이게 비교가 되잖아.